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얼입시가 또 2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떤 특집이냐? 바로 특수대 특집입니다. 그렇죠. 특수대라고 하면은 어떤 대학이냐면 이제 경찰대학교, 이제 사관학교가 그렇죠. 있죠. 육군사관학교, 해군, 이제 그다음에 공군, 그다음에 이제 국간사라고 해서 간호대학이 또 있죠. 네, 이 대학들 위주로 저희가 또 요강이 떴기 때문에 저희는 바로 또 막 이렇게 또 찾아봐가지고 이제 막 장난 아니길 분석을 해가지고 그렇죠. 여러분에게 핵심 정보를 또 전달하려고 왔습니다. 또 최근에 들어서 특수대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그렇죠. 높아졌죠. 아무래도 이제 경기가 불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취업 관련돼서도 보장이 경찰이라든지 되어 있고. 그런 이제 군인이 된다라는 게 사실상 이전보다는 굉장히 인기가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좀 안정적인 직업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네, 특히 이제 태양의 후예죠. 그렇죠. 사실 이제 군인에 대한 선호도라고 할까요? 그쵸. 그런 게 좀 유시진 대위를 통해서 굉장히 좀 그쵸. 높아졌던 것도 한몫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진짜 잘 봤습니다. 근데 그 태양의 후예를 잘 보면은 인기 있는 대학들이 다 나와요. 의대 나오죠. 네. 그다음에 사관학교 나오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두 대학밖에. 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진짜 잘 봤습니다. 송혜교 씨 팬입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장요원님이 머리를 잘랐어요. 네. 그렇죠. 박수 한번 칠까요? 시원하게 머리를 자르셨습니다. 이제 이 머리 스타일이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그거 맞지 재미없어요. 않아요? 하지 마요. 그거 맞지 않아요? 아, 네. 알겠어요. 근데 유시진 제가, 대위 머리 아니에요? 촬영 날에 아니에요. 따라했잖아요. 아니에요. 아닌 그런 걸로. 말 하지 마요. 예. 네. 근데 제가 오늘을 머리를 잘랐는데 저 머리를 잘라주신 분이 키가 굉장히 크셨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 화면에는 잘 안 보이지만 지금 제 정수리가 굉장히 이뻐요. 정수리를 굉장히 많이 잘라주셨더라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되게 궁금해할 것 같아. 좀 보여주시죠. 안 돼요. 약간은 네. 이거는 약간 되게 신비주의라서 제가 또 까탈스러운 좀 남자시네요. 네, 그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수대인데 특수대의 약간 가장 큰 특징이 이제 시험이죠. 그렇죠. 대체로 이제 우리가 그 대학별 고사와 같이 학교가 출제하는 문제를 좀 이제 대학이 내지 못하게 지향을 했는데 아무래도 특수대는 그 대학 기관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학교가 출제하는 1차 시험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죠. 경찰대에서도 1차 시험이 있고 그다음에 사관학교에서도 공통적으로 무조건 있죠. 그렇죠. 1차 시험이 있는데 그 1차 시험이 아무래도 영향력이 적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얼만큼의 비중을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먼저 소개를 드리고 싶은 거는 그 1차 시험부터 해가지고 그 특수대학교 그 일정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일정을 보면은 일단 1차 시험이 경찰대와 사관학교가 다릅니다. 그렇죠. 네, 며칠이죠? 여기서 근데 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하는데 경찰대랑 이 사관학교 지원이 동시에 가능한가요? 그렇죠. 중복 지원 말씀하신 거죠?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이라든지 이제 다른 연도를 보면은 경찰대 시험과 사관학교 시험이 겹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복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원칙상으로는 원서를 두 군데 모두 쓸 수가 있습니다. 있었군요. 단 사관학교끼리는 안 되겠죠, 당연히. 왜냐면은 사관학교는 공통적으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당연히 육군 넣고 공군 넣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경찰대와 육군사관학교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둘 다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두 군데 모두 지원을 하고 입시 일정을 치를 수가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은 꼭 체크. 우리 학생들에게 좀 희소식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원서는 이제 아무래도 경찰대는 6월 13일부터 6월 22일까지 이제 접수를 받게 되고 1차 시험은 7월 23일 날 진행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원서 접수와 시험 날짜가 1차 시험이 통일되었죠, 날짜가. 그래서 원서 기간 같은 경우에는 6월 27일부터 7월 10일. 그리고 1차 시험은 7월 30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주일 차이가 있는 거죠. 1차 시험은 경찰대와 사관학교가
그렇기 때문에 두 군데 모두 준비를 하시는 학생들이라면은 둘 다 원서를 넣어도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네. 네, 그렇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가 경찰대, 그 다음에 육군, 해군, 해군, 공군, 육해공 순으로 가야죠, 아무래도. 그렇죠, 육해공. 그렇죠. 이 말을 하다 보니까 좀 생각나는 게 약간은 고깃집 중에 네. 육해공 고깃집이 정말 갑자기 생각났어요. 저도 그 고기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쵸? 육해공 하니까 그렇게 먹는 것만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공이 뭐였지? 약간 새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닭? 자, 그러면 경찰대학교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찰대학교는 이제 저희 심의원님, 네, 심지현 제가 씨가 한번 설명을 해주실 텐데 경찰대는 어떻게 전형이 진행될까요? 우선 그 경찰대 같은 경우에는 전형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네. 뭐 일반 전형으로 무조건 100% 선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전형에 대해서 막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 전형으로만 선발을 한다라는 점을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뭐 기본적으로 막 입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기본 사항들이 있잖아요. 우선 경찰대 같은 경우는 문이과 구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계열 선택에 따른 불이익 같은 경우는 전혀 없고요. 다만 여자를 선발하는 그 명수가 굉장히 적죠. 그렇죠. 원래 뽑는 인원도 사관학교보단 적은 한 100명 정도밖에 뽑질 않는데 그 중에서도 여자가 뽑히는 비율, 선발하는 비율은 한 12명 정도, 일반 전형으로는 10명 정도, 그리고 그 외에 80명은 남학생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여학생 비율이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학생들은 경쟁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네, 경쟁률도 사실 거의 2배 가까이 높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이제 컷이라고 할까요? 커트라인도 사실 남학생들보다는 여학생들이 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계별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1단계와 2단계 그리고 이를 통합해서 최종 사정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 여긴가요? 이쪽에 이제 나오지 않을까요? 저희가 잠깐만 여기에서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여기 보이죠? 네, 여기 이렇게 나오나요? 네. 이쯤에서 이제 쫙 나오게 될 겁니다. 우선 1단계는 당연히 1차 시험 보죠. 그래서 국수 0으로 보게 되는데요. 이 시험이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우선 시험 자체도 수능하고 비슷하게 출제는 되는데 난이도가 좀 더 높고요. 네. 그리고 경찰대 같은 경우엔 시험 분수가 훨씬 적어요. 국어 같은 경우에 60분, 수학은 80분, 영어는 60분이에요. 비교적 수능보다는 시험 그 단위가 작죠. 맞아요. 근데 또 난이도는 그보다 훨씬 어려우니까 아무래도 1차 시험을 좋은 성적을 받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좀 예시를 가지고 왔어요. 우선 여학생 합격 수준이 300점 만점에 244점이에요. 이게 100점 단위로 하면은 81점에서 2점 정도거든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학생들이 커트라인 그렇게 안 높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은 총 2,500명 정도가 지원을 했는데 딱 4배수만 뽑아요.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40등까지만 1차에서 선발이 되는 거죠. 굉장히 그렇죠. 2,500명 중에 40등의 커트라인이 80점 초반이라는 거고 그만큼 시험이 어렵다라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저도 약간 경찰대 시험을 이제 선생님들 저희 이제 대학별고사 선생님들께 들어봤는데 경찰대 시험은 2가지만 기억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건가요? 첫 번째는 어렵다. 두 번째는 더럽다. 어렵고 더럽다고요? 그렇죠. 어렵고 더럽다. 약간은 뭐 더럽다라는 게 막 정말로 더럽다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난이도가 높은 거죠. 약간은 너무 복잡하게 짠 문제들이 많다라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게 이제 1단계에서 오로지 통과한 학생들에 한해서 이제 2단계가 진행이 되는데 우선 2단계 같은 경우는 신체 검사 보고요. 체력 검사 보고요. 인적성 검사 보고 면접을 보게 됩니다. 총 4단계나 2단계에서 보게 되는데요. 우선 신체 검사 같은 경우도 의외로 좀 까다롭습니다. 뭐 팔다리, 손, 발가락 안정성, 그러니까 사지의 완전성이죠. 신체 이상이 없는지도 보고요. 뭐 오다리인지 아닌지도 보고 그 외에도 뭐 체격 같은 거라든가 시력이라든가 혈압 같은 전반적인 신체 조건을 본다라는 점. 그 신체 검사도 좀 까다롭고 여기서 이제 미충족이 되면 바로 불합격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그 신체 검사랑 그렇죠. 그러니까 특수되기 때문에 신체 결격사항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좀 활동적인 그렇죠. 그것을 하는 직업으로 가는 거니까. 사실 우리가 군대를 갈 때도 신검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같은 이 맥락이라고 보고요. 몇 급 받으셨어요? 저 1급, 1급 현역입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체력 검사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이제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양력, 팔굽혀펴기를 이제 5가지 종목에 대해서 보고요. 여기서도 좀 이제 재미난 점이 최하점이죠. 1점을 받으면 바로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네. 우리 근데 사실 1점을 받기가 이 학교를 준비한다면은 사실 좀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제 그게 합격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라고 볼 수가 네.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적성 검사도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들이 나오진 않고요. 대체로 이제 면접에서 활용되기 위해서 국가관이라든가 개인적인 성향을 묻는 질문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너무 이제 정신적으로 좀 피폐하지 않은가 뭐 그런 것들 굉장히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큰 변별력은 없다고 판단이 그렇죠. 됩니다. 사실 이거는 평가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걸로 막 점수를 낸다라기보다는 사실 이걸 가지고 면접으로 활용하려고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굉장히 성적은 좋으나 결격 사유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고 방식과 다른 사고 방식을 한다고 한다면 좀 사실 경찰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국가 안보에 대한 헌신에 대한 그런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 대학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안보 의식과 국가 간에 대한 걸 정말 많이 물어보고요. 물론 인성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인 걸 많이 물어보죠. 그러니까 예전같이 시험이 동일한 날에는 그런 질문들 많이 하셨대요. 왜 사관학교 안 쓰고 경찰대 지원했어? 라는 질문들을 의외로 많이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처럼 기본적인 인성 질문도 하고 그리고 국가관과 안보관 관련해서도 조금 질문을 하는데 사실 어렵죠. 국가관과 안보관에 대해서 이 질문이 논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은 학생들이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단계, 2단계 끝났죠. 네. 그럼 여기서 또 뭐가 추가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최종 사정에? 아무래도 이제 사관학교라든지 특수대는 대체로 이제 수능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우선 이제 경찰대 같은 경우 무조건적으로 수능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수능이 차지하는 평가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 이제 수능으로서 거의 합불이 갈라진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다음 이제 학생부. 내신 평가가 들어가는데 사실 이제 내신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등급과 9등급의 차이. 사실 우리는 클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학생부. 근데 사실 이전밖에 차이가 나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대체로 합격을 하는 학생들의 수준이 한 2, 3등급 정도라는 점에서 사실 학생부도 그렇게 큰 변별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어떤 게 이제 합격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우선 이제 경찰대 입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우선 1차 시험. 1차 시험을 무조건적으로 합격을 해야겠죠. 그렇죠. 통과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2단계로 넘어갈 테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수능이죠. 수능의 비율이 약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1차 시험을 통과를 했다. 그다음에 결격 사유 있잖아요. 신체 검사라든가 체력 검사, 이 면접에서 불합격만 하지 않는다면 그다음부터 이제 수능에서 거의 뭐 판가름 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간략하게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신체 검사, 체력 검정 뭐 이런 거에 대한 면접 이런 거에 대한 뭐 결격 사유가 있지는 않으면은 1차 시험을 잘 통과하고 수능을 잘 보면 결국에는 합격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찰대를 꿈꾸는 이제 미래 경찰관들이죠. 그렇죠. 저희가 안심하고 잘 살 수 있도록 그런 경찰관이 꿈이신 분이라면 꼭 이 요강에 대해서 넘겨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육군사관학교. 사관학교부터 이제 제가 시작을 할 텐데요. 육군사관학교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육군사관학교는 일단은 문이과 구분이 있어요. 근데 그보다 이제 먼저는 남자 여자로 이제 구분을 짓는데 남자는 280명을 뽑는 반면 또 여학생은 30명밖에 뽑지 않습니다. 근데 약간 공통적으로 특수대는 좀 여학생의 비중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네요. 진짜 여학생들이 10% 내지로 선발을 하시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이 280명 남학생 중에서도 이제 이과 문과는 50대 50으로 비율이 같고,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문과 비율이 60%, 이과 비율이 4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과 여학생들은 굉장히 문이 좁다고 볼 수가 있죠. 약간 여학생들 같은 경우엔 계열 선택에 따른 불이익이 좀 있어 보이긴 그렇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이과 여학생들은 조금 힘들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을 한다면 그렇죠. 분명히 자기의 꿈을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네, 이제 육군사관학교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육군사관학교는 총 4개 전형이 있어요. 전형이 벌써 4개나 있는 그쵸? 건가요? 경찰대랑은 좀 다릅니다. 그렇죠. 먼저 고교 학교장 추천, 이건 대세죠. 어떻게 보면 그쵸? 일반 대학에서도 대세인 학교장 추천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군적성 전형, 그 다음에 일반 전형, 정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나는 4개 중에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정시를 따로 이제 전형을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2가지 종류예요. 학교장 추천을 받는다면 고교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지원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군적성 전형으로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2가지의 차이는 뭐냐면은 고교 학교장 추천에서 만약에 떨어질 경우 군적성 전형으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떨어질 경우 일반 전형으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일반 전형에서 떨어지면 마지막에 정시에서 합격을 하는 겁니다. 네. 막 시험을 다시 본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기존에 나의 가지고 있는 점수, 체력 검사 이런 것들이 다만 다른 전형에 맞춰서 갈라지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 전형에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반영하는 비율이 조금씩 다르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학교장 추천이 없는 친구들이라면은 군적성 전형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군적성 전형에서 떨어지면 일반에서 떨어지면 정시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지원을 한 학생이 전형을 한 번 더 거치게 되는 거죠. 좀 더 기회가 많은 거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좀 오해를 하지 않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학처럼 4가지 전형 중에 무엇을 고를까? 이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순차적인 전형이다라고 다만 심사를 알아주시면 4번을 보는 거네요. 같은 그쵸? 성적을 가지고. 맞습니다. 자, 그러면 고교 학교장 추천 전형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요. 고교 학교장 추천 전형은 이제 일반 대학교와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2명만, 재학생은 2명, 졸업생은 1명만 추천을 받아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원이 많지가 않군요. 이럴 경우 이제 육군사관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1차 시험이라든지 이제 2차 시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배점이 어떻게 되냐면 1차 시험은 그냥 합불만 판가름 합니다. 합격이냐 아니냐 이제 자체적인 그 판단 기준으로 합불만 보고 신체 검사도 당연히 결격 사유만 살펴보고 면접 80%, 체력 검정 20%의 비율로 합격생을 가르게 되는 거죠. 면접의 비율이 정말 높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 체력 검정이라는 게 사실상 경찰대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준비를 한 학생들이라면은 그렇게 등급 간의 차이는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0%의 비중이라고 쳐도 실질적인 비율은 적으니까 학교장 추천 전형은 결국엔 면접으로 합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전 좀 궁금한 게 그럼 대체 면접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이제 면접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복잡해요. 이제 면접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학생들을 선발을 해야 되니까 면접은 총 1박 2일로 치러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 어렵네요. 대학처럼 가가지고 10분에서 뭐 20분 보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절대 아니라 1박 2일 동안 치러지게 되는데 집단 토론, 구술 면접, 학교 생활, 지원 동기, 외적 자세, 심리 검사 등 아주 다각도로 심사를 받게 돼요. 대체로 이제 이런 1박 2일의 면접을 볼 때에는 그 대기하는 모습들 있잖아요. 그런 모습까지도 이제 심사관이 다 평가를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진짜 1박 2일은 바짝 긴장을 하고 집중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육군사관학교는 이제 공공연히 외적 자세를 평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군인이니까 그렇죠. 군인의 자세, 군인의 어떤 기본적인 예의가 갖춰져 있는 학생들을 뽑으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각도로 면접이 치러진다라는 거 학생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군적성 전형은 이제 넘어갈게요. 네. 학교장 추천 전형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면접 80%, 그 다음에 체력 검정 20%. 뭐 다른 점이 무엇이냐? 당연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장 추천을 받고 가면은 기회가 한 번 더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와중에 떨어진 친구들 중에 또 한 번 겨루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일반 전형으로 넘어가면 일반 전형에서는 이제 1차 시험의 비중이 커져요. 거의 이제 1차 시험의 합부를 가르는 그런 요소는 아닌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냥 그냥 기준만 있고 이런 수준은 아니고 앞에 두 전형처럼 기준이 있고 이런 수준은 아니고 50%나 비중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내가 몇 점을 받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전형 자체가 선택적인 게 아니라 순차적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는 이제 면접을 잘 보는 학생들을 다 뽑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남은 학생들 간에 그런 면접에 대한 비중보다는 1차 시험을 어떻게 받느냐 이거를 가지고 변별력이 생기겠죠. 이제 학생들이 면접 준비가 사실은 어려워요. 그렇죠. 공개된 자료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너무 다각도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정말로 내 노력으로만 어떻게 극복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학생들이라면은 1차 시험을 잘 받고 이 일반 전형에서 합격을 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준비 자세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1차 시험의 비중이 굉장히 커진다라는 점을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전형에서도 이제 탈락하게 되면은 마지막이죠. 그렇죠. 정시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정시에서는 다시 1차 시험의 비중이 굉장히 작아져요. 딱 5점입니다. 거의 뭐 평가의 반이요. 그러니까 영향을 주기엔 좀 어렵겠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차 시험은 5점, 면접은 20점, 그 다음에 체력 검정은 5점, 그리고 내신은 10점, 나머지는 60점, 그러니까 60%나 수능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시험 잘 봐야 되고요. 수능 잘 봐야 됩니다. 네. 역시 이제 육사 같은 경우에도 앞에 두 전형, 일반 전형과 군 적성 전형과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 정말 면접이 중요하고 그 외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1차 시험하고 수능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군사관학교 좀 입결이 좀 궁금할 거예요, 학생들. 이제 육군사관학교 같은 사관학교의 1차 시험은 국영수를 이제 보는데 범위는 똑같아요. 수능이랑. 그렇기 때문에 수능 학습과 동일하게 준비를 하는 게 좋고요. 1차 시험의 합격자 수준은 300점 만점. 그러니까 각 국어, 수학, 영어 100점씩 쓸 때 남자 문과는 253점, 남자 이과는 246점, 그 다음에 여자 문과는 263점. 여자 이과는 256점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마 기출문제를 좀 풀어보신다면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네. 아마 약간 이걸 좀 포인트로 지원 여부를 결정을 할 때 내가 여기를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가를 좀 가늠할 때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마지막 정시에서 합격하는 수능 수준은 표준 점수로 쳤을 때 남자 문과는 520점 정도, 그 다음에 남자 이과는 503점. 좀 차이가 나요.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가형이라든지 이런 게 좀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자 문과는 518점 정도. 그다음에 여자 이과는 500점. 여기도 좀 차이가 20점 정도나 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점수만 보면 이과가 좀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아무래도 수학 가형과 이제 나형의 차이가 좀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깔끔한 설명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2개가 남았는데 자, 해군사관학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사도 좀 빨리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리 궁금할 거예요, 아마. 그렇죠?
사실 이제 보니까 육사가 굉장히 많은 인원을 뽑는데 해사 같은 경우에는 170명 정도를 좀 이렇게 거의 절반 정도밖에 선발하지 않고 아무래도 이제 해사 또한 남자를 거의 90% 이상, 여자 학생들은 이제 한 10% 정도밖에 선발하지 않고 있고요. 문이과에 대한 구별도 해사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과 비율이 좀 더 높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문과 비율이 조금 높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특히 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지원을 할 수는 없어요. 96년생, 네. 삼수생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본격적으로 해사에 입시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장 의원님, 우리 또 표 어디 위치해 있나요? 손짓해 주시죠. 여긴가요? 여기,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군요. 네,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네. 자, 보면 알겠지만 여기 이 전형도 육사랑 비슷해요. 우선 특별 전형으로 전형을 지원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이 특별 전형도 당연히 학교장 추천 전형 딱 2명밖에 지원을 못 한다라는 점.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추천 자격을 못 얻었다. 그러면은 일반 전형 수시로 나눠지고요. 네. 이게 또 안 된다면은 일반 전형 정시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다시 한번 평가를 받게 되어집니다. 네, 육군사관학교랑 거의 비슷한 그렇죠. 수준으로 가는 거네요. 심사 기준을 반복해서 본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우리 특별 전형부터, 학교장 추천 전형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교당 2명밖에 지원을 못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좀 겁을 많이 먹더라고요. 2명밖에 지원을 못하니까 이 내신 수준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수대니까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지원을 하지는 않고 그쵸. 정말 소신이 있는 학생들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꿈이 있는 학생들. 한 이상 등급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추천 자격을 받았다라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쵸.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학교에 누가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평가표를 볼게요. 우선 특별 전형 같은 경우에 1차 시험이 한 20%, 신체 검사는 이제 합불, 면접은 11점, 체력 검정은 8점, 별거 아니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 2차 시험에 있는 바로 잠재 역량이 바로 41점 정도가 됩니다. 잠재 역량? 네, 좀 특이하죠. 네. 이름도 특이한데 평가 방식도 조금 특이합니다. 좀 추후에 얘기를 다시 하고요. 네. 내신은 10점, 비교과는 10점. 여기도 비교과가 들어간다는 거. 네. 여기서 이 비교과는 정량적으로 뭐 봉사 몇 시간 이런 게 아니라 정성적으로 학생부 자기소개서 여러 가지 서류를 기반으로 다시 본다라는 점. 수능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도 육사와 똑같습니다. 뭐 수능과 유사하게 출제가 되고요. 그 시험 시간도 수능과 똑같이 70, 80, 100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 가장 중요한 2차 시험 이야기를 나눠 볼게요. 네. 뭐 신체 검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신장이나 혈압 같은 걸 보게 되고, 뭐 체력 검정 같은 경우에도 기존처럼 달리기, 팔굽혀펴기, 잇몸 일으키기를 봅니다. 근데 뭐 이거는 크게 뭐 미달하지만 않으면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바로 면접과 잠재 역량이죠. 그렇죠. 저도 약간 들으면서 잠재 역량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보여줄까? 사실 이 잠재 역량을 얘기를 하기 전에 면접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아야 합니다. 우선 면접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인성 면접도 보고요. 우리가 이 면접을 보기 위해 보는 시험이 있습니다. 바로 인성검사와 설문조사를 해요. 기존에 이 면접을 보기 전에.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좀 자기가 국가안보관이라든가 국가관에 대해서 좀 잘못 기술을 한다. 그러면 이 면접에서 집중 공격을 당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약간 그런 점들을 좀 고려를 해줘야 되고요. 특히 여기서는 국가관과 역사관, 그리고 이제 안보관, 군인의 기본 자세를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는 배경 지식들을 좀 공부를 해가야 됩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잠재 역량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사실 이제 이름도 특이하고 평가 방식도 특이해요. 구체적으로 개인 과제 2개. 과제가 2개가 있고 또 집단 과제도 2개가 있어요. 약간 조를 만들어서 이제 실시가 되나 봐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심리 검사 1개. 총 5개의 그 평가를 보는데, 사실 심리 검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근데 개인 과제와 집단 과제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평가에 반영이 되고,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시험이 출제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학생도 그렇고 학교도 절대 알려주지 않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좀 학생들이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어려울 건 없습니다. 물어볼 게 사실 뻔하거든요. 면접에서 기본적으로 물어보려고 하는 소양의 방식을 과제 형식으로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뭐 해군사관학교 보면은 그렇죠. 네이비. 네. 네, 가기 어려운 학교 맞는 것 같고요. 네. 네.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내신 같은 경우에도 비교과 들어가긴 하는데 그때는 뭐 정량적으로 들어가는 거 사실 내신도 1등급 대체로 지원한 2, 3등급 학생들 차이에서는 뭐 1, 2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내신도 사실 이렇게 뭐 중요하지 않고 비교과 같은 경우에도 정성적 종합평가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뭐 이렇게 준비를 안 하거나 그러지만 않으면 딱히 이제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아직 안 끝났어요. 네, 수시랑 정시가 남았죠? 수시 정시형이 나눠져 있는데 사실 평가 방식은 똑같아요. 반영 비율만 다를 뿐입니다. 그쵸.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수시 전형은 당연히 1차 시험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죠, 여러분들. 띵동 받겠습니다. 자, 확인하셨죠? 네. 1차 시험이 달라졌다라는 1차 시험이 좀 비중이 높아졌다라는 거, 내신의 비중이 높아졌고 이제 잠재 역량을 안 본 대신에 면접의 비중이 높아졌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정시 같은 경우에 도 수능의 비율을 절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수능 비율이 제일 높고 1차 시험 같은 경우에 가산점으로만 활용이 된다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다. 네, 끝났어요. 합격 수준 이것도 말씀해 주셔야죠. 우리 합격 수준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중요한 걸 빠뜨릴 뻔했는데 꼬집어 주셨네요. 네. 우선 뭐 수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래서 수능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한 2등급 정도 받아야지 이제 안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고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2등급 정도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고요. 1차 시험은 어느 정도 걸리죠? 1차 시험 합격자 수준은 이제 남자 문과로 치면은 국어, 수학, 영어가 92점, 73점, 82점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합산을 해본다면은 육군보다는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공통적으로 수학의 점수는 좀 많이 낮네요. 어렵게 출제가 되는 것 같네요. 네. 그다음에 남자 이과는 86점, 72점, 79점. 네, 국수영 순서로. 여자 문과는 93점, 71점, 85점. 여자 이과는 88점, 71점, 84점. 이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차 시험 수준이.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해군사관학교를 이제 다 살펴봤는데 아무래도 해군사관학교는 좀 그게 많이 보는 학생들이 또 관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이렇게 바닷가 그런 해군이 있는 그런 쪽에 사시는 학생들은 진짜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 차별 발언이신가요? 저는 해군이 꿈이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공군사관학교인데 공군사관학교는 사실상 가장 올해 이슈가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뉴스에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죠. 그렇죠. 공군사관학교는 올해부터 아예 수능을 보는 전형이 없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어떠한 전형에도 수능이? 그렇죠. 그렇죠. 수능을 안 보러 가도 되진 않고요. 그래도 그냥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필요에 따라서. 1차 시험이 있으니까 수능을 완전히 뭐 배제할 수는 없으니까. 다른 선택권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공군사관학교는 수능이 없는 일반 전형으로 100% 선발이 되는데요.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1단계에서 6배수를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1차 시험을. 1차 시험에서 의외로 많은 학생들을 선발을 하네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는데 그리고 2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2단계에서는 이제 사관학교 공통적으로 보는 신체 검사, 그다음에 체력 검정, 그다음에 1차 시험에 대한 가산점, 그다음에 역사 안보관 논술. 여기엔 논술이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면접, 학생부, 그다음에 한국사 그 능력 검정 시험에 가산점이 부여가 됩니다. 근데 저희가 약간은 다 말씀드리기보다는 진짜 키포인트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래도 신체 검사랑 체력 검정은 다른 사관학교랑 마찬가지로 그렇게 어떤 학부를 결정하는 변별력으로 작용하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학생부도 그렇게 큰 변별력을 주진 않아요. 왜냐면 공군사관학교를 아무래도 지원하는 학생이라면 막 9등급이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9등급이라고 해도 그렇게 큰 차이는 발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 3등급 학생들이라면 크게 뭐 불이익이 없는 불이익은 없고 한 4등급이어도 그렇게 불이익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올해 시험에서 올해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 1차 시험 가산점 이게 30점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클 거라고 봐요. 오, 가산점이 30점이나 부여가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가산점으로. 네. 그다음에 면접과 학생부 이게 굉장히 큰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육사와 마찬가지로 면접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1단계 시험에서 1차 시험에서 6배수나 통과되기 때문에 2단계에서 수능을 배제하고 어떤 게 변별력일까 그런 걸 굉장히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면접이 이제 가장 큰 비중, 뭐 학생부가 가장 큰 비중이긴 하지만 점수 차이로는 학생부가 더 크지만 변별력으로는 면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면접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그렇죠. 면접은 총 3개 구분이 나는데 공군사관학교에서는 분과로 구분을 하더라고요. 1분과, 2분과, 3분과 이렇게 되는데 1분과에서는 총점 80점 중에 45점이 부여가 되고요. 가장 큰 것 같네요. 네. 평가 요소가 성격, 가치관, 희생정신, 역사, 안보관이 이제 면접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사관학교에서 보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네요. 인성적인 부분들을.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사관학교라든지 경찰대는 진짜 공통적인 것 같아요. 이런 국가관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좀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뽑겠다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이게 또 쉬운 듯하면서 어려운 면접이기 때문에 네. 사전에 꼭 준비를 철저히 해두시는 게 그렇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분과에서는 35점, 그러니까 총점 80점 중에 35점이 부여가 되는데 여기서는 조금 좀 주목할 편이 있어요. 학교생활, 가정성장 환경, 자기소개서, 지원동기, 그 다음에 용모와 태도까지 봅니다. 오, 왠지 그 학생부 종합전형의 축소판처럼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이제 용모와 태도를 조금 학생들이 오해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뻐야 되나요? 잘생겨야 되나요? 호감을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꼭 잘생기거나 이쁘지 않더라도 아무래도 이런 거 같아요. 학생이 왔는데 공군이 되겠다고 왔는데 일단 머리가 빨간색이야. 약간은 아무래도 좀 군인이라면 좀 단정한 그런 느낌이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을 좀 보겠다라는 그렇죠. 거 단정한 같아요. 걸 보는 거죠. 의외로 그렇죠. 면접에서 짧은 치마 입고 가는 친구들도 의외로 많고 네, 그렇죠. 의외로 그 블라우스를 안에 넣지 않고 빼고 있는 학생들도 많아요. 그렇죠. 정말 그런 가장 기본적인 에티켓들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군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렇죠. 학생이라면 어느 용모를 가져야 될까? 그 포인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유시진 대위를 롤 모델로 잡으면 되죠. 근데 우리라고 쓰시면 안 돼요. 학생들이 되게 싫어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 오빠를 갖고? 나의 오빠라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학교생활, 가정성장 환경, 자기소개서, 지원동기 이런 부분을 많이 보기 때문에 생각하실 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뭐 그런 면접 준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 좋다고 봅니다. 확실히 1분과보다는 좀 수월한 느낌이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3분과는 이제 배점은 없어요. 합격과 불합격, 이제 적격 검사로만 하는데 개인 의식, 공동 의식을 이제 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의식이라고 하면은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될까? 뭐 이런 게 있는데 아무래도 개인 의식 이런 거는 내가 너무 이제 이기적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면접을 보는 학생들과 어떻게 협력을 이루는지 그런 태도를 많이 본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마지막 장치로 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다 배점은 높은데 이 학생 같은 경우 너무 이기적이고 정말로 나중에 전투기를 몰아야 될 학생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인성적인 부분에서 결격 사유가 있으면은 뽑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장치로 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막 이게 따로 평가가 진행이 된다라기보다는 기존의 면접들을 토대로 이제 점수를 다시 매기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제가 그 면접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1차 시험 가산점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가산점인데 가산점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거를 왜 중요하냐면은 아무래도 가산점이 30점이나 부여가 돼요. 그렇죠. 굉장히 비중이 높죠. 30점 정도면. 그렇죠. 그리고 이 가산점이 어떻게 부여되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1차 시험을 본 학생들 중에
그다음에 통과한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학생들 중 상위 11%, 상위 11%까지 받게 됩니다. 이게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통과한 학생이 아니라 응시자. 응시자에서의 네. 10%이고요. 응시자가 이제 10%를 받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6,000명씩 지원을 하거든요. 그렇죠. 6,000명이 지원을 하는데 가산점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660명이 되는 거예요. 의외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가산점을 그쵸. 받네요. 근데 11%니까.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가산점을 못 받으면 오히려 합격하기가 어려운 그쵸. 그런 수준이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가산점을 못 받으면 당연히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종 합격자가 185명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배로 주니까. 그렇죠. 그러면 660명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경쟁을 해서 185명 안에 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산점에 해당되는 학생들만 겨루게 되는 거죠. 거의 뭐 그쵸. 그런 학생들이 합격을 하게 되고 가산점을 부여받게 되고 결국 그들만의 또 이제 경쟁이 그쵸. 되겠네요. 아무래도 공군사관학교는 수능이 딱 빠지기 때문에 절대적인 변별력을 갖고 있는 요소가 딱 하나, 두 개 이렇게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1차 시험 가산점을 반드시 좀 높게 받아야지 합격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사 검정 시험입니다. 이제 이것도 가산점에 해당하는 건데 저는 꼭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거진 이제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다 한국사 검정 시험에 대한 가산점이 다 부여가 되고 있거든요. 사관학교부터 시작해서 그렇기 때문에 특수대를 생각을 한다면 이 시험을 좀 준비해 보는 게 좋죠. 그렇죠. 그리고 한국사 검정 시험이 저는 공군을 지원하는 학생들이라면은 정말로 꼭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그렇죠. 아무래도 육사라든지 해사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이 있잖아요. 수능이 어떠한 큰 변별력으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수능을 잘 보면 돼요. 그러면 약간 뒤식비식으로 합격할 수가 있는데 공군은 그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점 1점이 정말 아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 검정 시험을 꼭 보고 가산점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한국사 검정 시험이 고급까지는 안 봐도 돼요. 중급만 봐도 고급이랑 똑같이 평가하거든요. 근데 이 중급 수준은 거의 이제 저희가 수능에서 보는 한국사보다 조금은 어렵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학창 시절 때 그냥 한국사를 열심히 들었다면은 충분히 잘 풀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한국사 검정 시험은 꼭 치르고 가산점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너무 또 이제 말이 너무 많았나요? 그렇죠. 너무 그쵸? 말이 많았네요. 주고 싶은 정보가 많다 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시간이 많이 또 이제 지체가 되긴 그렇죠. 했는데, 네. 네, 이렇게 특수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은 꼭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 꼼꼼하게 챙겨서 소신 있게 지원을 하시고 꼭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로 자라나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미래의 유시진을 위하여. 그래도 오빠는 아니에요. 오빠죠. 그렇죠. 그러면 2부에서 뵙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